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보육교사인 사람입니다. 네,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공도 말씀해 주셔야죠. 전공은 경영학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가 12발자국.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작가가? 저자가 제목을 지은 분명 큰 목적이 있을 것인데 왜 그랬을 것 같다고 자기가 추측했었지? 12라는 숫자에 착안해서 떠오른 생각인데 시계잖아요, 시계. 보면은 숫자가 12개를 가르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은 바늘은 그대로 있지만 12발자국 지나서는 내가 있는 자리는 그대로지만 그 책을 읽을 만큼 생각에 뭔가 발전으로 12발자국으로 지은 게 아닐까. 내 마음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과학자들이 어떤 미래의 기술들, 그냥 과학 기술 면에서만 다루는 게 보통인데, 갖고 오게 될 우리 사회의 변화, 이제 아이 아빠다 보니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다랄까. 뭔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너무 막연하잖아 지금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어떤 로봇이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그래도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모육교사가 아닐까. 그렇지. 혼돈의 카오스이기 때문에. 맞아. 작년에 자기 추천으로 한 번 읽고 앵그램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읽었는데 이번에는 엄마 그리고 보육교사의 관점으로만 봤거든요. 보통 소론에 보면은 되게 아이들을 연상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았어. 창의,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도 많이 하는 거, 노는 거, 장난감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창의성을 발휘해서 잘 놀거든요. 바깥놀이 할 때 보면. 거의 후반부에 가서는 거의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육의 아이들이 맞춰서 커가지고 다 대체 가능한 일들이 돼버린 거야, 인공지능한테. 결국에는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기계와 차별화된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어떤 고유한 특징? 그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성에 대해서 제가 보육교사이고 또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창의적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창의적이에요 하는데 정말 같이 지내다 보면은 배울 게 더 많고 사실상 놀랄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창의성이 학교에 대학까지 포함하면 거의 16년 경쟁하고 주입식 교육하고 같이 뭔가 화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인간다움을 잃게 되고 아이들의 창의성도 잃고 결국에는 인공지능한테 자리까지 뺏기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그러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 내가 만약 대한민국 시스템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만들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도 뇌에 관련된 걸 하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의료계 쪽도 혜택을 많이 받는 한편 없어지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제 병원에 약국 있잖아요, 약국. 거기서도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약사들이 있는데 당장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게 되면은 사람 24시간 잠도 안 자도 되고 휴가도 안 보내줘도 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MRI나 CT를 찍고 나면 의사가 보고 여기에 뭔가 이상이 있다, 염증이 있다, 암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단율이 100%가 아니란 말이지. 사진이 입력되는 순간 단 몇 초 만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오진율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겠나.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의 직업도 새로운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기계가 오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의료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지만 여보가 백수되는 거야.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최선의 진료를 편의적이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는 도입될 수가 없다. 심사실에서 전화 오더라. 선생님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최선의 진력이긴 하지만 우리 습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나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그게 실제로 일상생활까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창의력을 기르는 방법까지 5가지를 그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운동하고 수면하고 독서, 여행, 음. 지적 대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남.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 수면은 준비 단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단순히 근육만 키워지는 게 아니라 그 운동할 때 그 자극들이 인지 기능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 뭐 그런 책도 시중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운동화를 신은데 이런 책도 있었던 것 같고 우울할 때는 뭐 많이 달려라는 그런 것을 달리기를 권장하는 그런 책도 있었고 아인슈타인이었나? 걸으면서 발상, 창의적인 이게 떠올랐다고 떠올랐다. 그래서 산책을 항상 했다고 하는데 누구였지? 또 소크라테스도 그랬었잖아요. 맞아, 소크라테스도. 그런 학파들을 이제 소요학파. 수면은 낮에 모았던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 생체에서는 면역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면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세포 수준이든 손상이 있었던 부분이 재생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속담도 있잖아요. 여행, 독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다라고 생각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생활의 지리적인 반경, 뭐 물리적인 반경, 그리고 정신적인 반경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탐구적인 행위이지 않나. 여행은 어떤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는 행위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권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생각도 많이 생겨나고 독서도 마찬가지 자기의 지적인 그 한계를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을 한다면 청소년들한테 이 책을 좀 추천해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시기고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에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좋은 동기부여와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들이랑 엄마들의 필독서, 엄마 아빠들의 필독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는 아이들이 완벽한 존재라고 보거든요. 완벽하게 태어난 이 아이들이 한국의 교육, 어른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잘못 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우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 나 한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는 게 교육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문제점을 직시하고 바라본다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분한테 이런 책을 좀 다음에는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한 게 항상 질문은 갖고는 있었지만 나라고 부를 만한 그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뇌과학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블레이드 러너 그 다음에 트랜센더스 뭐 매트릭스도 있었고 과연 나라고 알고 있는 게 뭔가 육체인가 나의 뇌인가 기억인가 어렵다. 혹은 그렇죠. 그 조니 뎁이 나왔던 트랜센더스 영화 보면은 비록 몸은 죽었지만 뇌 안에 있는 모든 그 주인공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업로드해서 그 정신이 가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나라는 그 아이덴티티. 이전에 정재승 교수님께서 여러 인문학자들과 콜라보를 해서 쓴 책들이 있는데 인문학적인 주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좀 심도 있게 들으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런 책을 써주십사. 재밌고 어렵지만 네. 쉽게 네. 써주십사. 네. 이상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 독서 후기? 후기였습니다. 안녕. 빠잉. 빠잉.